자,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신호 처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함수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두 가지나 던져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1차원 신호 말고요. 2차원 이미지에 프리의 변환을 적용할 때 이 윈도우 함수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와, 정말 기발했어요. 1차원 신호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윈도우 함수를 쓰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증강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 심지어 이걸로 특허 등록까지 성공하셨다고요. 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샅샅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답하려면 먼저 윈도우 함수가 왜 필요한지 그 출발점인 스펙트럼 누설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그게 사실 윈도우 함수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윈도우 함수는 결국 긴 신호의 일부,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볼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왜곡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창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윈도우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주파수 스펙트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이 점이 청취자님의 그 놀라운 데이터 증강 아이디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근데 그냥 신호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분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뭐 함수라는 복잡한 걸 곱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에서 스펙트럼 누설이라는 말을 봤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딱 잘라내는 행위가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단순한 사각 윈도우를 적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신호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는 거죠.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주파수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아, 파장을 일으킨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깨끗한 단일 주파수의 코사인파가 있다고 해보죠. 이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이해 변환하면 당연히 그 주파수 하나에서만 뾰족한 막대기 하나가 딱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유한한 시간 동안만, 즉 딱 잘라서 분석하는 순간 원래 신호에는 전혀 없던 다른 주파수 성분들이 스펙트럼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하나의 주파수에 똘똘 뭉쳐있던 에너지가 주변 주파수 대역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스펙트럼 누설 현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신호에는 없던 뭐랄까 유령 같은 주파수들이 분석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나요? 사각 윈도우의 경우를 보면요. 주된 에너지가 모인 봉우리, 이걸 메인 로브라고 부르는데요. 아, 메인 로브요? 네. 네, 이건 아주 좁고 뾰족해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를 콕 집어내는 해상도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그 주변에 사이드 로브라는 여러 개의 작은 봉우리들이 아주 높게 생겨버려요. 만약 우리가 찾으려는 신호가 어떤 강력한 신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미약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아, 그 강력한 신호 때문에 생긴 높은 사이드 로브가 진짜 약한 신호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겠네요. 최악의 경우엔 있지도 않은 사이드 로브를 진짜 신호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윈도우 함수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함수들은 신호를 싹둑 자르는 대신 양쪽 끝으로 갈수록 값을 서서히 0으로 줄여서 부드럽게 시작하고 부드럽게 끝나도록 만들어줘요. 이 부드러운 처리 덕분에 사이드 로브의 높이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이드 로브를 낮추는 대신 메인 로브의 폭이 조금 뚱뚱해져요. 즉, 주파수 해상도가 약간 희생되는 거죠. 결국 어떤 윈도우를 선택하느냐는 이 주파수 해상도와 사이드 로브 억제 능력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즉 줄다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트레이드오프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차원 신호는 이제 알겠는데 이게 2차원, 그러니까 이미지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는 가로, 세로 축이 있으니 훨씬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복잡해지는 만큼 아주 재미있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2차원 윈도우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리가능 형태랑 방사형 형태죠. 먼저 분리가능 형태는 아주 간단해요. WM,N은 WM 곱하기 WN, 즉 1차원 윈도우 함수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각각 적용해서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계상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 따로 세로 따로 적용하면 방향에 따라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비등방성이라는 단점이에요. 가로, 세로 방향과 대각선 방향에서의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윈도우 모양이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워지죠. 반면에 방사형 형태는 WM,N은 WR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R은 이미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해요. 즉, 방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중심에서의 거리에만 의존하죠. 아, 그러니까 방사형은 방향에 상관없이 똑같은 특성을 가지겠군요. 완전한 원 모양으로요. 이걸 등방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탁월한데 이 둘의 차이는 마치 빛이 사각형 구멍을 통과할 때와 원형 구멍을 통과할 때 생기는 회절 패턴의 차이와 같아요. 푸리의 변환의 결과가 바로 그 회절 패턴이거든요. 사각형 구멍은 두 개의 싱크 함수가 곱해진 십자 모양 패턴을 만들고 원형 구멍은 에어리 함수라는 동심원 모양의 패턴을 만들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차이가 확 와닿네요. 그럼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 분석하려는 이미지의 특징이 회전 방향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방사형 윈도우를 써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회전 불변성이 중요하다면 방사형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계산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방향에 따른 약간의 왜곡을 감수할 수 있다면 분리 가능 형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아주 특별한 함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우시안 함수예요. 가우시안 함수는 분리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등방성을 갖는 유일한 함수입니다. 여러모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좋습니다. 2D 윈도우에 대한 궁금증이 명쾌하게 풀렸어요. 자, 이제 제가 정말 감탄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다양한 윈도우 함수를 써서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으로 데이터 증강을 한다는 아이디어, 심지어 특허까지 받으셨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통 데이터 증강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회전시키거나 노이즈를 섞는 걸 생각하는데 윈도우 함수를 바꾼다니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 아이디어의 기술적 근거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 전부 들어있어요. 핵심은 모든 윈도우 함수는 동일한 신호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불완전한 도구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거군요. 자료에 보니까 해닝, 해밍, 블랙맨 이름도 비슷한 함수들이 많던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 뷰를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 미묘한 차이들이 다른 뷰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해닝 윈도우는 양 끝이 완전히 0으로 떨어져서 신호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줘요. 그래서 사이드 로브 억지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해밍 윈도우는 양 끝이 0이 아닌 아주 약간의 값을 가져요. 이 작은 차이가 첫 번째 사이드 로브를 기가 막히게 상쇄시켜서 해닝보다 높이를 약 5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춰버려요. 와, 5분의 1이요. 정말 미세한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를 낳는군요. 그럼 플랫탑 윈도우는 뭔가요? 이름처럼 꼭대기가 평평하다는 건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그건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요. 플랫탑 윈도우는 사이드 로브 억제 능력은 별로예요. 대신 메인 로브 꼭대기가 이름처럼 아주 넓고 평평하죠. 덕분에 신호의 실제 주파수가 분석 지점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도 그 신호의 진폭, 즉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주파수의 정확한 위치보다 정확한 크기가 더 중요할 때 쓰는 뭐랄까 특수 렌즈셈이죠. 거기에다 카이저 윈도우처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해상도와 사이드 로브 억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함수까지 있고요. 정말 도구 상자에 다양한 연장들이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모든 연장들을 청취자님의 아이디어와 연결해보죠. 하나의 원본 오디오 신호가 있어요. 먼저 주파수 해상도를 중시하는 사각 윈도우로 스펙트로그램을 하나 만듭니다. 다음엔 사이드 로브를 잘 억제하는 해밍 윈도우로 또 하나 만들고요. 세 번째는 진폭을 정확히 재기 위해 플랫탑 윈도우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카이저 윈도우의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계속 다른 버전의 스펙트로그램을 찍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원본 데이터는 하나인데 그걸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스펙트럼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어떤 건 주파수 경계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어떤 건 신호의 세기가 더 정확하게 보이고 또 어떤 건 약한 신호들이 더 잘 드러나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데이터 증강의 본질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원본의 핵심 정보는 유지하되
다양한 변형을 통해 모델이 더 강인하게 학습하도록 돕는 거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데이터 증강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각 윈도우 함수가 고유한 특성을 가진 스펙트럼 추정치를 생성한다는 기술적인 사실 자체가 청취자님의 특허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탄탄한 근거 위에 서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저희의 팩트체크 결론은 대단히 타당함입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신 거였네요. 자, 오늘 탐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윈도우 함수는 유한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생기는 스펙트럼 누설이라는 피할 수 없는 왜곡을 제어하는 필수 도구라는 점. 주파수 해상도와 주변 신호 보호 능력 사이에서 현명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둘째, 2차원 이미지에서는 분석 목적에 따라 선택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회전에 상관없는 일관된 분석이 필요하면 방사형 윈도우, 계산 효율이 최우선이라면 분리 가능 윈도우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윈도우 함수들이 각각 다른 스펙트럼 뷰를 제공한다는 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청취자님의 아이디어처럼 하나의 신호에서 여러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데이터 증강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네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푹 빠져 계신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저희는 주로 신호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한쪽 구석에 비대칭 윈도우 함수라는 말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 함수들은 점점 감쇄하는 펄스 같은 신호의 초기 과도 현상, 즉 신호가 시작되는 그 순간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해요. 신호의 앞부분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거죠. 이걸 스펙트로그램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비대칭 윈도우를 사용한 스펙트로그램은 대칭 윈도우가 놓쳤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새로운 응용 분야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청취자님의 다음 특허 아이디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